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료개혁이라는 이런 과정의 부작용도 나는 법인데, 모든 개혁과제는 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의료개혁위원을 과거에, 아마 그때가 김영삼 정부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의료개혁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의료개혁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의료개혁 자체가, 개혁과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풀어나가기 어렵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의료개혁과제를 밀어붙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과제를 반드시 하겠다. 한번 한다면 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긴 줬지만은 결국 지금 의료개혁은 어떤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부분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사리 개혁은 완전히는 못 이루어더라도 조금은 이루어진다. 아니면 절반 이상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없으니까 군의관을 파견했죠. 군의관이라는 것은 국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최후의 보루가 원래 군입니다. 그래서 거기 군의관 의사들이 파견이 된 겁니다. 국방부 명령에 따라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이들은 집회 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은 국가 위에서,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파견 군의관들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감사한 의사가 있는가 하면은 부역자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악의적이고 굉장히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이 의료가 없을 때 군의관이 파견한다는 것. 군의관은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위 군 최후 보루에 해당되는 의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만약에 급하면 긴급 투입될 수 있는 그 명령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 의사와 전공의에 의해서 응급실 근무의사라든가 군의관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좋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의사협회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개혁은 반드시 하되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누누이 초부터 얘기했습니다. 의료개혁은 이 의료 주체인 의사가 반드시 거기 개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의료 주체가 도대체가 가시적인 의료 주체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의료인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가시적으로 의료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다는 게 그게 좀 실책이라면 실책이죠. 의료개혁의 본질적인 부분은요, 개혁돼야 됩니다. 의료개혁은 개혁돼야 되는데 의사들과 함께 윈윈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윈윈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우선 그 개혁 창구에 있는 정부 측 소위 대변자, 협상자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인데 이 사람은 물러나야 된다. 저는 그랬습니다. 왜? 맨 처음에 의사를 갖다 의세라고 놀리고 조롱했다는 그런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보내야 되는데 꿋꿋하게 그 사람을 여기다
세웠습니다. 물론 박민수를 그 앞에다 세운 이유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무자로서 총지휘를 했기 때문에 교육과제를 총체적으로 실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를 수 없다라는 이런 것이 작동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협상이라는 것을 최소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협상의 대상자에서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람같이 안 보고 있는데 또 저 사람이 나를 사람같이 안 보고 있는데 그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좀 나하고 통할 수 있다. 좀 부드럽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사람이 거기 앞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 박민수 차관이 나섰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 의사들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휘몰아갔습니다. 반개혁으로 몰아간 겁니다. 이 의료개혁은 의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과제입니다. 개혁을 하되 의사하고 같이 윈윈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의료인들이라는 것은 이 노조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의료인들은 의료 질서 속에서 잘해도 욕을 먹는 게 의료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도 욕을 하죠. 네. 의료인들은 상당히 힘든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깊은 이해로 하려면은 협상창구 박민수 차관을 즉각 갈아치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갈아치우더군요. 안 갈아치우고서는 절대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거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박민수를 거기다 갖다 놓나? 싫어하는 사람을 왜 처음부터 언론에서 의사를 갖다 모욕을 했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거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하고 강대강 대치를 해가지고 결국 뭐 승리를 해봐야 그걸 뭐합니까? 의료 개혁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럼 개혁을 위해서는 그 파이프라인 소위 대화의 창구인 박민수 차관을 빨리 갈아쳐야 된다. 그 사람은 너무 강경기조고 그런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명령적으로 아니면 뭐 한다라는 식으로 폭압적인 그런 느낌까지 의사들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은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갖고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은 또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네.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거기 파견 군의관이라든가 거기 응급실 근무하는 의사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걸 이걸 보고서 왜 신랄하게 의사협회에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꿋꿋하게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인데 이 사람들을 응급실 부역자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불법행위죠. 그리고 특히 군의관이 파견돼 있는데 군의관을 갖다가 부역자라고 이런 식으로 응급실 부역자라고 얘기하면 그 부역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행태가 아주 못 써먹을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같은 의사들인데 어쩌면 군의관들이 더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고 더 거기에 군 복무를 하려는 그런 젊은 의사들과 또 거기에 노련한 의사들이 많은 데가 바로 군이에요. 군 의사들. 거기에 있는 의사들을 응급실 부역자라고 조롱합니까? 돈을 많이 받지 않고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존경하는 마음과 이런 것을 갖다 주는 것도 부족해서 부역자라고 한다는 건 그건 의사들이 만약에 그런 것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면 그 의사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거는 악의적이죠. 악의적인 불법행위죠. 그러니까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보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에 정보기록서 아카이브 형식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감사한 의사 명단에 감사 땡스 그 명단에 응급실 부역 항목이 업데이트됐다는 겁니다.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퍼지기도 했던 일반 의사 전공인 블랙리스트에 각 병원 응급실별 근무의사 명단까지 추가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는 응급실에 파견 근무 중인 군의관도 포함됐다는 것, 5명도 실명도 적혔다는 겁니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가 현장 이탈을 했기 때문에 동조하지 않는 근무 중인 소수 의사 플러스 군의 명령을 받고 대민 사업으로 응급실에 투입된 군의관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난한다면 그거는 의사의 본질을 벗어난, 만약에 의사들이 그랬다면 그거는 본질을 벗어난 그런 일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엄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이트인데 업데이트된 부분에 문제가 될 것이 있어서 경찰에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 실장은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좋지 못한 현상이죠. 군의관, 파견 군의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느껴야지, 의사가 아무리 이 개혁에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파견된 군의관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체 리스트에 포함된 복귀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의대생을 합치면 2,500여 명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상도 적나라하게 쓰여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비롯해서 출신 대학, 사귀는 이성의 이름까지, 심지어는 말이죠, 배우자 이름까지, 직업 근무처, 부친의 이름과 직업 등도 쓰여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모바일 청첩장 주소가 적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의사에 대해서는 인신공격과 성희롱, 개인 품평도 담겼습니다. 미인계로 병원에서 뽑혔다, 불륜이 의심된다, 탈모가 왔다, 인성 쓰레기다,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까지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인간이 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해야 됩니까? 이 블랙리스트는 접속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사실상 공개된 자료인데 이것 때문에 실제 신상이 공개돼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의사들도 상당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당장 이 블랙리스트, 이것은 바로 수사를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자들을 이거는 수사해서 엄단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등장, 이거는 우리에게 참으로 참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응급환자는요, 적진에서도 응급환자는 적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적십자 정신 아닙니까?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데 천착을 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